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퍼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디사이퍼 9기 알럼나이자 멘틀 스쿼드 호프입니다. 오늘 더 퓨처 오브 RWA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리얼월드 에셋, 실물자산 토큰화는 내러티브에서 인프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포필러스의 리서처 에렌님, 멘틀 코리아의 마케팅 리드 젬마님, 아크포인트 CEO 태훈님, 체인링크 데브레리자 디사이퍼 알럼나이 우기부기님, 그리고 유니스왑 랩스 에이펙 리드 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 에렌님부터 회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필러스는 글로벌 크립토 리서치 회사고요. 저는 거기서 리서치하는 LN 김유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멘틀에서 한국 마케팅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젬마입니다. 저희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팀이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비트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포인트의 오태완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INF 크립토랩이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한국 GTM을 담당을 하고 있고, 컨설팅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상장사 10군데 정도를 이제 디지털 자산 전략 컨설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체인링크 랩스에서 데브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하고요. 여기 닉네임은 우기부기이고요. 체인링크 랩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디파이 TVL의 거의 모든 데이터 제공자로서 이제 오라클 서비스로서 이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이 외에도 이제 CR이라든지 온체인과 RWA를 잇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왑 랩스에서 에이펙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션이라고 합니다. 유니스왑 랩스는 유니스왑 트레이딩 이페, 유니스왑 월렛,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는 유니스왑 V3, V4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제일 독점적인 리딩하고 있는 프로토콜로서 얼마 전에 이제 1 트릴리언 이상의 거래 볼륨을 누적 거래 볼륨을 달성한 대표 덱스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2주 전에 멘틀 스쿼트로서 홍콩 컨센서스에 다녀왔는데 정말 RWA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2026년에 가장 먼저 대중화될 RWA 카테고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 미국 국채, 부동산, 탄소 크레딧 등등 많은 섹터가 있는데요. 에렌님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WA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주식, 채권, 사모 크레딧 이 3개 정도로 유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 리테일보다는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자산운용사들에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유동성이나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병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시일에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는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시큐리타이즈에서 아폴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운용하는 그런 사모 크레딧을 토큰화해서 발행한 바가 있는데, 이제 거기 에이크레드라는 토큰화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루핑 이제 대출과 차입을 반복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는 이제 루핑을 하면은 이제 연 8%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베어마켓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담보하는 크립토 네이티브한 그런 랜딩 마켓에서는 루핑을 돌려봤자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은데 사모 크레딧을 루핑을 돌려서 8%가 나올 수 있으면은 더 낮은 위험 프로필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토큰 인플레이션이나 인센티브 파밍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담보화 자산들에 비해서 훨씬 매력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몰포나 혹은 수익 최적화 전략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건틀렛 같은 플레이어들이 이 사모 크레딧을 담보로 한
루핑 볼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솔라나에서도 카미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세 개 중에 근실에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것 같은 거는 사모 크레딧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대중화가 어떻게 정의돼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중화라는 게 일반 유저들이 쓰는 거인데 사실 말씀하신 사모펀드 이런 건 일반인들이 지금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중화의 기준을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그거는 TBL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유저들이 얼만큼의 돈을 넣어서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가장 RWA 중에 치고 나가고 있고 가장 빠르게 대중화가 되고 있는 자산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 멘틀 같은 경우에는 TBL이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TBL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밀리언 가까이 되는 볼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프로덕트 마켓핏이 증명되고 있는 RWA 에셋 중에 하나고 대중화를 생각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확실히 있고 저희도 그런 사모펀드를 실제로 바이비트와 협력해서 런칭을 하고 DBA를 만든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 엑스스탁 같은 토크나이즈드 스탁들이 생태계에 온보딩이 됐을 때가 대중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장 이번에 저도 홍콩 컨센서스를 같이 다녀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얘기가 엑스스탁 토크나이즈드 스탁을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있었던 주식들을 하나의 이제 온체인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저들 입장에서도 프래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중화가 될 피처가 다 유저들에게 확실한 베네핏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대중화가 되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MMF 토큰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스톡 토큰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화폐가 토큰화가 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RWA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는 인프라 단에서 신뢰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나 또는 특정 금융기관이 신뢰를 제공하고 상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차원에서 신뢰를 제공하여야 된다는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산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미국 국채 그리고 금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국채와 금이 좀 중심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한국은 사실 미국 주식 사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유럽 주식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한국이 아니라 뭐 브라질이라든지 동남아의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미국 주식을 구매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 주식의 토큰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금과 미국 국채, 화폐는 이미 증명이 됐고 달러는 그리고 이 이후에 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미국 국채, 미국 주식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투자자는 이제 개발 도상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 탑다운으로 잘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둘은 약간 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바텀업에서 최근에 막 저희가 RWA를 온체인에 올리려면은 누군가는 데이터를 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인테그레이션 되고 이제 요청이 있는 데가 어딘지를 주로 보면은 최근에는 환율 데이터 되게 요청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나 은값이 오르면서 상품 쪽 크루드 오일이나 아니면은 금, 은 이런 쪽 데이터도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새 선물 거래소들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들이 엄청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RWA의 전반에서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올라오긴 하는데 미국 주식 그다음에 최근엔 또 한국 주식 데이터도 많이 올라오고 주식 위주로 시작해서 약간 그
희귀금속까지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맨 마지막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제 대중화의 목적에 눈여겨보는 건 사실은 RWA에서 미국제 기반인 것 같아요. 미국제 기반이라고 하면 이제 뭐 TBIL 같은 게 하나 예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봤었을 때 제가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미국제 기반 상품이라는 건 이미 기존의 웹2에서도 트레이드파이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제일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넣어서 얼마만큼 이율이 나올지를 유저들이 제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리퀴디티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은 한마디로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많은 공급적인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관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시만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규제 리스크랑 운영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기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자산을 RWA화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규제나 운영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제 기반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온체인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제 기반 상품이 뭐 부동산이나 금도 훌륭하지만 제일 먼저 좀 RW화해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스테이블 코인, 스탁, 금, 국채, 미국 주식이라고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특히 한국에서는 RWA에 대한 그 세계의 관심이 좀 피부로 덜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RWA의 병목이 어디에서 올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듣고 싶은데요. 기술이나 뭐 규제, 유통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님부터 먼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진행이 되게 기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유통 아니면은 뭐 기술 되게 다양한 병목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좀 제일 내려놓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저희가 온체인화에서 할 수 있는 상품들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저희가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유통인 것 같아요. 이 유통되는 채널들이 어떻게 전달이 될 거고 대중들 혹은 기관들에게 접근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하나의 예시로다가 보면은 일정 부분에 RWA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상품을 유통하는 채널 혹은 이를 받아줄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유통적인 채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일단 규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데브렐 포지션으로 왔으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은 저희가 온체인에 어떤 데이터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뭐 얼마가 있는지 준비금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그걸 도장을 찍어서 온체인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그 미들맨 리스크가 항상 있는 주제여서 그거를 보통은 이제 올릴 때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사 업체나 오디터를 껴서 이제 걔네들의 API를 뭐 체인링크에 있는 탈중앙화 노드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요. 근데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고 온체인을 그 오프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거를 규제권에서 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뭐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 감사 업체들을 이런 인프라 파이프라인에다가 적절한 데다가 라이센스를 주고 마련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외에 뭐 뒤에 분들이 아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뭐 규제나 이런 부분이 정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좀 규제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그러니까 블록체인 공간에 있는 자산을 RWA라고 하는 블록체인 공간에 있는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토큰이랑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 인터넷 공간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오라클이나 많은 부대 인프라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오프라인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이 내 거야라고 하는 토큰을 갖고 있다고 한들 이 토큰이 이 부동산이 내 거라는 증명이 되기가 규제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심지어 뭐 정부에서 등기에서 이 부동산이 내 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앞에 깡패 5명이 맡고 있으면 부동산이 내게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큰 비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규제, 특히 실물 자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프라인 자산, 실물 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 점점 실물 자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규제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규제가 나올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지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규제가 병목 형성이라는데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유통이 조금 더 병목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홍콩에 다녀왔을 때 느낀 점은 그쪽은 이미 규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토크나이즈 펀드라던가 스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크나이즈를 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이 되자마자 실제로 기업들이나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에너지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게 규제 때문이기는 해요. 규제가 마련되면 실제로 들어오려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번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유통을 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고객들에게 이 토크니제이션된 자산들을 판매하거나 거래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어떤 밸류를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TBL,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AUM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이기기가 조금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멘틀에서는 바이비트와 협력해서 QCDT라는 그 기업 대상 머니마켓 토큰을 런칭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카타르 내셔널 뱅크의 라이선스를 받은 토크나이즈 펀드고, 이렇게 규제가 확립이 되자마자 토크니제이션,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KYC를 제공하는 바이빗의 서비스, 그리고 멘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이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빠르게 온보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토크니제이션 된 자산들의 TBL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볼 수 있는가가 결국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 규제가 생기기 전부터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 레이어를 확보한 팀, 유통을 어떤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오히려 규제는 조금 오히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SEC에서도 발표하기를 그냥 토크나 증권도 똑같은 증권 상품이고 우리의 SEC 증권법 체계 하에서 관리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은 충분히 프로덕트 단계까지 큰 마찰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통 측면에서 좀 병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게 어려운데, 가장 큰 문제로는 마켓 메이킹이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마켓 메이킹에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는 과정만 해도 주식으로 말씀드리면은 팩트 파이낸스는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실물 주식을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SPV 법인, 특수목적 법인이 보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소유 청구 계약을 이제 토큰화해서 시장에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크립토 자산의 경우에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고, 그럼 토큰 알로케이션에 이거는 이만큼은 우리가 마켓 메이킹에 쓰겠어라고 이제 물량을 따로 확보할 수가 있는데, 팩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마켓 메이킹에 필요한 재고 물량을 실제 그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일단 그 마켓 메이킹 물량 재고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마켓 메이커 회사들, 윈터뮤트 같은 회사들한테 이제 대여를 하고, 그 윈터뮤트는 그런 오더북의 호가를, 매수 호가, 매도 호가를 채우면서 스프레드 차익을 얻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인데, 그 과정에서도 보통은 이제 재고를 확보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포지션을 잡습니다. 내가 현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역량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은 숏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이 델타 뉴트럴이라고 하죠. 그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정규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야간 거래 시간에 들어서면은 뭐 그만큼의 큰 거래 혹은 고빈도 회전율의 거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선물 포지션 거래가 좀 유동성이 부족한 현황이라고 많이 윈터뮤트랑 뭐 크라켄 CEO랑 또 뭐 드래곤플라이 이런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이야기 논쟁을 벌이는 거를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유동성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야 주식이 좀 본격적인 채택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데서 24시간 거래를 실행하면은 반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래 메뉴가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체인링크에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체인링크에서 CRE를 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라클 말고도 블록체인과 오프체인 실행 한계를 연결시켜주는 CRE를 출시하셨는데 RWA에 필요한 오라클과 증명 레이어의 요건이 궁금하고 CRE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CRE는 먼저 영어로 CR이고요. 그래서 체인링크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오프체인에서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올려주는 일들을 사실은 체인링크가 주로 했는데 이제 워낙에 기관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자바로 만든 백엔드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오프체인에서 그냥 블록체인에 그냥 쓰고 읽는 형태로 그냥 본인들만의 어떤 컨테이너를 만들고 싶다라고 의견을 많이 전달을 받았대요.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서 온오프 체인에 약간 DMZ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게 이제 CR이고요. 그 내에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이 뭐 준비금 증명 같이 뭐 온체인에 어떤 자산이 얼마만큼 실제로 오프체인에 있다. 그런 API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비밀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절대 공개 안 하면서도 온체인에다가는 트랜잭션을 투명하게 날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threshold encryption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또 막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고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비유를 들어드리면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레고 블럭들이 있고 CRE는 그 레고 블럭을 쌓을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블럭들이 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뭐 POR이라고 하는 데이터 피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API를 찔러서 이제 다시 그걸 온체인에 쓸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금융 앱들을 만들기 되게 쉽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WA 하면은 또 체인링크가 또 계속 선두적으로 잘 플레이해 오신 핵심 플레이어다 보니까 CRE도 어떻게 잘 풀어가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멘틀의 큰 그림을 정말 듣고 싶었는데요. 멘틀은 RWA 쇼핑몰 같은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시고 구조를 만들고 계신데 RWA 대표 체인이자 생태계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최근에는 멘트를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RWA를 유통할 수 있는 레이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피파이에 익숙하지 않으실 한국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드리면 바이비트 같은 저희 강력한 파트너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저희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유저들이 네이버에 모두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저들을 레버리지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작은 샵들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던 건데요. 그것처럼 저희도 RWA 에셋들이 성공적으로 잘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을 하되 또 바이비트를 통해서 그쪽에 CD파이에서 같이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들을 유통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TBL과 AUM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지향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멘틀 볼트를 바이비트와 저희가 함께 런칭을 했는데 이 프로덕트가 런칭한 지 한 달 만에
150밀리언이 넘는 AUM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 전 저희가 아베를 런칭을 했는데 이런 CDFI 프로덕트를 통해서 증명된 유통의 레이어, 유통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아베 같은 프로덕트들도 멘틀에 런칭을 할 수 있었고 이 프로덕트가 저번 주에 런칭되고 현재 TBL이 500ml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음 달까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CDFI 플라이휠을 돌리는 유통 레이어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필러스에서도 RWA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발간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RWA 발전으로 인해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 같은지 생각하시는 전망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 시큐리타이즈나 슈퍼스테이트, 뭐 백드 파이낸스, 온도 이런 토크나 플랫폼들이 되게 주요한 비즈니스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흥미로운 거는 이제 토크나 하는 방식에 따라서 시장이 분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토크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큐리타이즈, 슈퍼스테이트처럼 그냥 블록체인을 SEC에서 규제하에 그 트랜스퍼 에이전트, 뭐 한국에서는 명의개서 대리인, 이전 대리인 이런 걸로 부르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블록체인 자체를 최종 주주 명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토큰화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증권 정보를 갖고 있는 공식 주식이랑 똑같이 취급되는데요. 그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나 의결권 이런 여러 가지 주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적격 투자자만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그 ATS 대체 거래 시스템에서만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제한적이죠. 또 한편으로는 백드 파이낸스, 온도 같은 토큰화 플랫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토큰을 갖고 있고 토큰에 대한 레포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고 레포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뭐 배당을 제외한다면은 다른 주주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메타마스크나 팬텀 같이 무허가 월렛으로 무허가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카미노나 주피터 이런 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뭔가 경쟁적인 포지션이라기보다는 토크나 방식에 따라서 좀 접근 가능한 시장이 애초에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SEC에서 이 토크나 증권에 대한 법제화가 좀 명확히 이루어지거나 혹은 시장 채택이 어디로 이루어지는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주식들을 더 원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시장이 사장되고 어느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토크나 플랫폼들이 돈을 벌고 벌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좀 판가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니스왑이 또 대표적인 디파이 플레이어신데 RWA와 디파이가 과연 합쳐질까 분리될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합쳐질지 아니면 허가형 금융 레일로 따로 성장할지 현님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원래는 오늘 패널에 유니스왑이 원래는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스왑의 어떤 방향성이 그동안은 프로토콜에만 좀 집중하고 디파이적인 섹터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아마 얼마 전에 한번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블랙락의 비들이랑 우리 유니스왑이 함께 진행하게 된 이니셔티브를 어나운스를 나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 팀의 방향성으로도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스왑이 원래는 있던 RWA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밑단에서 사실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 어나운스가 나갔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비드를 통해서 유니스왑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통하면은 비드를 통해서 그 머니마켓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좀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RWA화된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블랙락의 통과를 받고 상품이 올라가고 되게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를 통과가 돼서 올라갈 거고 이후에 관련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의 인프라 레이어 한마디로 이제 타종화된 인프라 A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귀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올라가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미션이 필요한 이슈언스가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유동성과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퍼미션레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좀 짧게 넘겨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크포인트 태환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개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도 RWA를 통한 금융시장의 혁신이 찾아올까요? 저희 RWA가 활성화된 미래 모습을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금 토큰 증권이 일단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거래소도 승인이 났고 저희 투자사가 이제 거래소 2개가 허가가 났는데 그중 1개의 지분 10%를 이제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토큰 증권의 이제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토큰 증권은 증권입니다. 그래서 예탁 결제원 해서 총량 관리를 해야 되고 수익 증권이랑 투자 계약 증권이 이제 일부가 발행이 되는 건데 발행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증권사가 이것을 발행을 했을 때 증권사에 도움이 돼야 발행을 해주겠죠. 그래서 좀 광범위한 일반 우리 대중이나 이 산업 자체의 혁신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의 혁신 정도가 있겠죠. 신규 공모주를 열었을 때 그때 이제 신규 계좌가 트여지고 자금이 그때 움직이거든요. 증권사들이 그래서 공모주 좋은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공모주 청약을 매주 하는 형태가 이제 토큰 증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증권이 아닌 그러니까 토큰이 중심이 되는 RWA 토크나이즈드 된 RWA 자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큰 자산은 여전히 이제 그 퍼블릭으로 증권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작고 아이디어 있는 자산들이 이제 RWA로 좀 작게 신뢰를 증권사가 발행해주지 않고 좀 개인이 인프라 단에서 신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시대가 오면은 개인이 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요즘에 그 바이트 댄스, 씨 댄스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완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게 된다면은 중개자들을 많이 중간에 날려버리고 좀 직접적인 형태로 이 상품을 좀 토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서 스타트업이나 좀 젊은 IP를 보유한 창업가들에게 좀 새로운 형태의 기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9기에 2022년에 디퍼런스를 사실 활동 기수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블록체인이 실험적 기술로서만 발표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Y 블록체인을 끊임없이 증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년이 지난 오늘 2026년에 디퍼런스의 주제가 When Everything Goes On Chain으로 오늘 RWA 패널 토론 그 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블록체인이 자신의 쓰임새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제 모두가 블록체인을 알아주는 그런 미래가 지금 이미 왔고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RWA의 미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한 줄씩 에렌님부터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WA를 한 문장. RWA는 네. 뭐뭐다. RWA의 미래는 뭐뭐다. 오, 되게 어려운 예상치 못한 질문이네요. RWA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RWA를 굳이 RWA는 RWA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사실 RWA라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온체인에서 저희가 그냥 크립토 네이티브한 자산들을 쓰다가 여기다 실물 자산을 편입시키니까 이걸 RWA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냥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금융 비클, 그냥 도구 중 하나인 거고 거기 안에 어떤 자산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RWA라고 저희가 특별히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식, 채권 뭐 등등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RWA는 RWA가 아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답을 준비했는데요. RWA가 이제 Real World Asset이잖아요. RWA는 리얼이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리얼월드 에셋이 온보딩이 되면 실제로 리얼월드 유저들이 많이 온보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크나이즈 스탁이나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립토 네이티브 유저들에게도 매력적이지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인 분들에게도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거든요. 왜냐하면 디파이나 시파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일들을 얻을 수도 있고 내 이제 흩어져 있는 자산들을 하나의 온체인 지갑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얼월드 에셋은 리얼월드 유저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리얼월드 에셋은 이미 리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벤틀이 이제 유통 레이어로서 매력적으로 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통 레이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RWA는 약간 모세의 혈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핵심적인 혈관은 여전히 이제 전통 금융에 있겠죠.
하지만 못에 혈관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나 작은 스타트업이나 좀 크지 않은 자산도 그 신뢰 레이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뢰 레이어를 통해서 좀 토큰화되고 유동성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RW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사실 에레님이랑 같은 생각이긴 한데 좀 다르게 세게 얘기하면 RWA는 허상이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블록체인이 미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금융이라는 게 발전한 이유가 거래 행위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이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이 금융 누군가를 믿는 신뢰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RWA라는 거는 지금 온체인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그냥 모든 에셋들이 온체인 위에 올라왔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냥 RWA 단어는 그냥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앞에서 너무나 잘 요약을 해주셔서 저는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새로운 패권의 전쟁터인 것 같아요. 이제 RWA라는 자산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또 하나의 기존에 있던 시장을 또 하나의 시장으로 한번 래핑을 해서 시장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는 또 되게 많은 먹거리들과 기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패권의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의하면 RW의 미래는 멘틀, 체인링크, 유니스왑, 포퓰러스, 아크포인트다. 최고. 라고 더 퓨처 오브 RWA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